있는데 숙종대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얽히고 설켜서 돈을 버는 것이 꼭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뭐 하면 좋겠습니까? 돈 벌려면 상업이에요. 상업. 그전에는 왜 상업이 안 됐나? 팔 게 없는 거예요. 상품을 많이 생산할 그런 수준이 안 돼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뭐 사고 팔더라도 물물 교환하고 물건끼리 서로 교환하고 그러니까 여기 물건을 저 다른 먼 지역까지 가져가서 팔 만한 이런 유통망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큰 상단도 형성이 되고 이제는 돈이면 물건을 배를 무슨 쌀을 지고 가야 이렇게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전국 어디 가나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숙종 때 만들어진 우리가 아는 돈, 엽전.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상평통보. 상평통보라는 게 전국에서 다 어디 가면 이거 돈이구나. 그리고 물건이랑 바꿔주는 그런 첫 번째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통망의 중심에 서울이 있는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물건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각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중심이 되고 그렇게 이제는 지주가 아니래도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신분제도 양반? 양반, 돈도 없는 양반, 돈 있으면 다지 하는 이런 신분에 막 이게 이제 뒤엉킴이, 흔들림이 일어나고요. 그럼 양반이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정치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앙의 정치에서도 막 격돌이 심해져요. 막 이제 이거를 전국을 주도하는, 이끌고 나가는 집단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집단이 어느 순간에 획 뒤집히는,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런 현상, 그거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 그 당시 용어로 환국이 막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막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역적으로 몰려서 막 죽기도 하고 피바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격변이 중앙 정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숙종대입니다. 그럴 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큰 사상가도 대학자도 아닌 무슨 양반가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 아닌 누구겠어요?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임금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임금이 살고 있는 도시가 왕도요, 수도인 안양. 여기가 다시 이제 그 관심의 초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 숙종 때를 이해하려면은 참 복잡합니다. 이제 조선시대 연구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조선왕조 실록, 각 왕의 실록을 봐도 그 이전의 실록은 하루치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의 기사 안에 그냥 그렇게 얘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비교적 단순하게 쭉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숙종대 오면 하루 기사가 많아져. 그 다음에 한 기사, 동그라미 하나 안에 있는 한 기사의 양도 많아져. 그걸 읽으려면 이게 당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종대 사회가 한번 크게 바뀌었다. 조선을 둘로 나눈다면 숙종대가 그 경계선이 돼서 숙종 이전과 숙종 이후로 나누는 것에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경영할 때 아주 중심 중에 하나인 서울 경영, 안양, 한성부라는 도시를 가꾸는 것도 바로 숙종대 가서 이제 커다란 변화가 한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성,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대대적으로 고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못했다니까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뒤에 정축협약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옛 성이든 새 성을 쌓거나 옛 성을 고치지 못한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글쎄, 그거를 전혀 싹 무시하지는 못해도 그래? 근데 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돼서
대대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것도 뭐 숙정되자마자는 아니고 30년 이제 숙정 30년 가서 크게 한번 성을 고치는 것인데, 그냥 도성만 고치는 게 아니고 북한산성, 탕춘대성 그 사이에 강화, 남한산성, 나중에 이제 정조 때 가면은 어디요? 수원의 화성, 이렇게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이라는 이 경성, 한양, 한성부를 놓고 주위의 성들이 이 도성을 이렇게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숙종 때의 모습이요. 숙종 때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임진강을 그리는데 부경강, 경강이라는 건 한강이 길게 흐르는 중에 서울구역, 서울 부분을 경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임진강과 경강을 이제 함께 그린 지도예요. 저 위쪽에 보시는 것이 임진강입니다. 이렇게 버렇게 임진강. 지금은 임진강이 북한하고 우리 남한을 가르는 무슨 DMZ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임진강은 그 양쪽에 이렇게 잘 어울려 살던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임진강이고요. 그 다음에 경강, 한강이 오다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서 양수리에서 만나죠. 양평 양수리에서 만나서 서울을 이렇게 감싸 안고 가다가 다시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한 4km 흘러가서 강화 서해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강, 그 4km를 조강이라고 그러는데, 임진강 있고 한강이 있는 그 사이에 경성이, 서울이 있는 것이고, 그 위쪽에 서울을 뒷받침해주는, 서울을 지켜주고 유사시의 임금이 그쪽으로 가서 적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보장지지로서 북한산성이 있고, 그 북한산성하고 이 도성이 있는 사이가 요즘 뭐 모래내라고 하는 홍제천, 사천, 모래사자, 사천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허전하니까 적군이 그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도성과 북한산성이 갈라지면서 도성을 뒤에서 공격당하기가 쉬우니까 그 도성하고 북한산성 사이를 이렇게 막는, 이어주는 그런 성을 탕춘대성이라고 그래요. 탕춘대성을 쌓고, 이게 숙종 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강화는 이것도 유사시에는 임금이 가서 강화로 피난, 뭐 가서 항구할 그런 곳으로다 강화 이 해안에다가 성을 쌓고, 강화 해안마다 봉긋봉긋 볼록볼록 이렇게 봉우리가 젖어 있는 데마다 조그만 성을 쌓은 걸 돈대라고 하거든요. 삥 돌아서 53개의 돈대를 쌓고, 강화 건너가기 전에 있는 산이 문수산인데 문수산성을 쌓아서 강화를 지키는, 육지 쪽에서 오는 적군을 지키는 그런 전진기지처럼 문수산성을 쌓고, 또 남한산성도 다시 고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논의가 되고 한꺼번에 막 진행이 돼서 이거 사실 정리하기조차 굉장히 쉽지 않으나 이게 바로 숙종대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의도 많고 진행도 복잡하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은 되고 있고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 그러한 새로운 시기, 조선이라는 시기를 둘로 나눌 때 새로운 단계의 시기, 후기를 맞이하는 그런 징조, 조짐으로써 우리는 도성의 수축은 이렇게 오라든다는 뜻이 아니라 고쳐지었다. 도성이 이제 오랜 세월 망가지고 무너지고 했던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고쳐지었다 하는 문제를 새삼 주목하게 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가꾸는 일, 이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더라 하는 점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되겠죠. 그때는 그 도성을 어떻게 고치고 성들을 어떻게 쌓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성은 거대한 기록물이다. 붕당과 붕당 사이에 견해 차이, 대립, 갈등, 용납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으로 점점 치열하게 갔다. 북한산성을 쌉시다. 그게 그렇게 나오다가
아닙니다. 도성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노로는 북한산성, 소로는 뭐 도성,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군금어, 이 세 군문에다 이렇게 딱 한 3분의 1씩 잘라주고 알아서 거기 쌓아라. 성이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